금사빠가 아닌 남자들이 있죠. 뭔가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도 어떤 특정 순간에 갑자기 여자에게 확 꽂히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심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기 좀 쉬워지겠죠. 제가 오늘 그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뭐 그냥 이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쁘면 남자들이 심쿵하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죠. 이쁘면 됩니다. 나는 외모 하나로 남자를 압살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지금 당장 꺼주시고 제 이메일로 개인 연락처를 남겨 죄송합니다. 저는 이별, 썸붕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재회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굉장히 다양한 썸붕이나 이별 상황을 접하겠죠. 사연을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 연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남자가 여자의 어떤 면에 반해서 관계가 시작되는지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남자의 마음이 쉽고 뻔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핑계 섞인 스킨십. 여자들 중에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본 적 있을걸요. 같은 여자들끼리는 저 여우 같은 기집애 이러고 욕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여기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여우 같다고 욕하지만 마시고 본인도 이 스킬을 알아두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볼까요? 되게 간단하죠. 하이파이브, 악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손 크기 재기, 혹은 손잡고 하는 게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거 아시죠? 이런 여러가지 핑계로 남자랑 손을 잡는 스킨십을 시도할 수 있겠죠. 너무 의도가 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 뻔한 전략에도 넘어갑니다. 저도 많이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 닦아줄 사람이 없네. 과학적인 원리나 설명해 볼게요. 남자들은 여자의 성적 시그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체의 가장 큰 목적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컷들은 번식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않게 본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성적 시그널을 보내면 본능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자랑 살이 맞닿게 되면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속으로는 뭔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게 핑계 섞인 스킨십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남자를 심쿵하게 만들고 싶으면 살이 맞닿을 핑계를 많이 만드시면 돼요. 아직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대화는 가능한 사이다. 이러면 하이파이브를 시도할 수 있겠죠. 더 친한 사이다. 그러면 머리에 뭐가 묻었네 하고 떼줄 수도 있겠죠. 더 친한 사이다. 그러면 너는 손톱이 정말 이쁘네 하고 손을 만지작 거릴 수도 있겠죠. 사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적당히 핑계를 만들어서 살을 맞닿게 하라고요. 그럼 남자가 심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요. 어떤 남자든 이렇게 하면 심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외모가 상대방의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말했죠. 어떤 연애 전략이 되었든 상대방의 외모 기준은 통과해야 돼요. 당연한 소리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당장 나가서 아무나 꼬시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썸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짝사랑이었던 이런 사연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연들을 보면 사연자 본인은 상대방 남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대쉬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상대방의 외모 기준을 통과해야 관계 진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게 뭔 내로남불이에요. 본인은 상대방 외모 따지면서 왜 상대방 입장은 고려를 안 해요? 이뻐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 기준을 넘기는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넘겨야 하이파이브던 새끼손가락을 걸던 무슨 스킨십 전략이 통하던가 말던가 하겠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더러워도 어쩌겠어요. 이게 싫으면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섞인 스킨십 전략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를 찔러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핑계 섞인 스킨십을 해보고 나서 남자가 뭔가 반응이 있다, 뭔가 각이 나온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알아서 할 겁니다. 가만히 받아주시면 돼요. 반면에 핑계 섞인 스킨십을 했는데도 남자가 별 반응이 없다, 얘가 그 다음부터 오히려 날 피한다, 이러면 뭐다? 방생하세요. 자, 뭐라고요? 방생하시라고요. 일단 방생하시고 다른 남자 찾으세요. 어차피 나중이라도 될 사이면 남자가 먼저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핑계 섞인 스킨십 이후에도 반응이 없는데 거기서 뭘 더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나한테 관심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걸해서 사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거랑 똑같아요. 구걸해서 사귀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남자를 찔러보는 용도로 핑계 섞인 스킨십을 하나 해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를 진행할 사람이 없으면 길 지나가다 저 보시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독해서 그래요. 어쨌든 관심 가는 남자가 생기면 한번 적용해보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지혜로운 모습. 나이가 어릴 때나 혹은 단기적으로 만날 사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사이가 되고 싶은 여자에게는 지혜로운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맨날 남자의 본능을 번식, 짝짓기 이런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본능이 아니에요. 인간은 수컷도 양육에 관여하는 동물이죠. 안 그런 동물들이 훨씬 많은데 인간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양육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워 보이는 여성에게 본능적으로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결혼 생각이 없고 자녀 계획이 없어도 이 본능은 똑같이 발동됩니다. 남자들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은 여자에게만 이런 기준이 해당됩니다. 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여성이란 어떤 여성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벌, 직업, 연봉, 스펙 이런 요소들은 지혜로운 거랑은 별개예요. 저건 그냥 똑똑한 거고요.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건 달라요. 물론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멋있다고 생각하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력을 느끼는 지혜라는 요소는 이런 거랑 별개로 판단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딱 짚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좋은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로 보입니다. 뭐랄까요? 약간 사람을 잘 파악하고 잘 구슬린달까? 그런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화적인 관점에서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선사시대에 수십 명 정도, 많으면 백몇십 명 정도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모여 살았거든요. 그 집단에서 도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협업을 해야만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허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온갖 음해와 정치질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선사시대에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집단에서 계속 어울리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내 아내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좋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을 잘 구슬려. 이러면 이 부부는 성공적으로 집단에서 살아남아서 자식까지 잘 낳았겠죠. 따라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좋은 여자를 선호하는 남자의 유전자가 진화적으로 살아남았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안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강한 분들은 자의식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는 상황이야. 그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가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보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을 구슬리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요? 일단 제가 자의식이 강한 사람 출신이어서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분들을 접하기도 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타인이 마음을 헤아리고 협상하고 구슬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하시면 좋아요. 저도 개선 중입니다. 저랑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객들을 잘 타이르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팩트로 두들겨 패는 것만 잘함. 그래서 저도 타인이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남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발전할 줄 아는 남자.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을이라서 고독해가지고. 아무튼 남자는 여자가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사람이 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 심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하려면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람도 좀 만나시고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심쿵하는 순간 첫 번째, 핑계 섞인 스킨십. 이걸 잘 이용하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은 은근히 이런 거에 잘 넘어간다고 했죠. 핑계 섞인 스킨십이 예시랑 이게 왜 통하는지 과학적인 원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모습. 남자는 장기적으로 관계 진전을 고려 중인 여자에게 지혜로운 모습이 보이게 되면 심쿵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지혜로운 거랑 똑똑한 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을 산만큼 좋아하던 남자를 팔 정도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